안녕하세요. 포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영제국의 유산 중에 5대양 곳곳에 흩어져 있는 조그마한 섬들, 영국 해외 영토, British Overseas Territories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축구 악연에 관련된 동영상에서 제가 이미 언급했던 포클랜드 제도도 그중 하나죠. 오늘의 주인공은 핏케언 제도, 핏케언 아일랜드인데요.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섬은 핏케언 섬 하나고요. 영국 해외 영토 중에서 면적이 4.6제곱킬로미터로 가장 작습니다. 2위는 스페인 남쪽에 위치한 지브롤터로 6.8제곱킬로미터라고 하네요. 가장 작긴 한데 꽤 드라마틱한 사건이 이 섬의 역사에 얽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을 얘기하려면 필연적으로 그 근처의 또 다른 유명한 섬 얘기도 함께 해야 합니다. 바로 타히티 섬이에요. 이 섬은 남태평양의 군도 중에서는 꽤 큰 편이고 아름다운 관광지로 아주 유명하죠. 프랑스의 화가 고갱이 그린 여러 편의 이국적인 원주민 여성들의 나체 그림으로도 유명하고요. 이곳은 현재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의 영토지만 역사적으로는 영제국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특히 핏케언 제도가 오늘날 영국의 영토로 남아있게 된 데에는 타히티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타히티와 핏케언 두 섬 모두 유럽 중에서는 영국이 가장 먼저 1767년에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별개의 탐사대에 의해 약 2주 간격으로 발견되었죠. 타히티는 1767년 6월 18일, 핏케어는 7월 3일이었습니다. 타히티는 HMS 돌핀을 타고 태평양에서 영국의 세력을 확장하려던 세뮤얼 월리스가 처음 발견하고 상륙해서 킹 조지 섬, 킹 조지 아일랜드라고 명명했지만 원주민과 마차를 비준 후 곧 퇴각했습니다. 1년 후에는 프랑스의 루이 앙뚜안 드 부갱빌이 방문하여 원주민들과 비교적 평화롭게 교류하면서 이곳을 천국 같은 섬으로 유럽에 소개함으로써 본격적인 유명세를 타죠. 그로부터 또 1년 후에는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영국 왕립학회 로열 소사이티의 후원을 받아 금성의 태양면 통과와 같은 중요한 과학 탐사를 위해 이곳을 3차례 방문해서 자연환경과 원주민의 문화에 대한 더욱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과학활동을 장려하는 영국 왕립협회는 18세기 초에 아이삭 뉴튼이 회장을 맡으면서 명성이 드높아진 기관이죠. 금성의 태양면 통과는 태양계 행성 간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고 아주 드물게 찾아오는 기회라고 합니다. 참고로 가장 최근의 기회는 2012년이었고요. 다음 기회는 2117년이라고 하니 저나 시청자 여러분이나 이걸 보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여하튼 이 타히티 섬은 나중에 1840년대에 프랑스 보호령이 되었고 이후 1880년에 완전한 프랑스 영토가 되었는데요. 영국은 이 시기에 아편전쟁부터 시작해서 인도와 캐나다에서의 주도권을 확립하느라 이곳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점도 작용했죠. 반면 핏케어는 규모가 훨씬 더 작았던 데다가 주변의 3개 섬을 모두 합친 제도 전체가 이 당시엔 완전한 무인도였어요. 오랜 세월 동안 원주민조차 거주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곳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거주하기 좋은 환경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죠. 그래서 이곳을 처음 발견한 영국의 탐사대도 해도의 기록을 남기기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대요. 필립 카트렛의 탐사대가 HMS 스왈로우를 타고 태평양을 항해하던 중 15세의 선원 로버트 핏케언이 이 섬을 발견했기 때문에 선장은 섬에다가 이 소년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관례를 충실히 따른 것이기도 한데 선장과 꽤 각별한 사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제 나름의 상상의 나래를 잠시 펼쳐봅니다. 그런데 기술적 한계 때문인지 단순한 실수였는지 이 섬의 위치가 실제보다 약 300km 정도 서쪽으로 잘못 표기됩니다. 이 오류는 나중에 이 섬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타히티를 수차례 방문한 영국과 프랑스의 탐사대에 의해 이곳의 중요한 식량 자원 하나가 유럽에 알려지게 돼요. 바로 빵나무, 브레드프루트인데요. 이것을 익혀 먹으면 빵 맛이 나기도 하고 실제로 주요 영양 성분이 탄수화물이기도 합니다. 영국 정부는 이 나무를 카리브해 등의 식민지에 옮겨 심어서 노예나 노동자에게 식량으로 공급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윌리엄 블라이가 이끄는 탐험대는 HMS 마운티를 타고 빵나무 묘목을 채취해서 운송하기 위해 1787년에 타히티로 출발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이 열매를 먹어본 노예들은 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혹시 백종원 씨에게 갖다 드리면 맛있는 요리로 변신시켜 주실라나요? 여하튼 이렇게 빵나무 식량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도착한 승무원들은 섬의 풍요롭고 자유로운 생활 방식에 푹 빠져버립니다. 타히티 사람들의 친절한 환대와 자연환경은 영국 해군의 엄격한 규율과 대비되며 승무원들에게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프랑스의 탐험가 부갱빌이 천국 같은 섬으로 묘사한 이유 중에는 이 섬 여성 원주민들의 독특한 손님 환대 풍습도 있었습니다. 타히티는 예전부터 성적으로 상당히 많이 개방된 사회여서 성관계가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답니다. 성관계와 결혼도 별도의 행위로 인식되었다고 해요. 완전한 방식은 아니지만 모계 사회의 특성도 나타냈다고 하고요. 타히티의 원주민 여성은 유럽 선원과의 육체 관계를 단순한 성적 접촉을 넘어 문화적 교류와 신뢰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초창기 유럽의 탐험가들은 타히티의 이러한 문화에 충격을 받았었으나 HMS 바운티의 선원 상당수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현지 생활에 동화되었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죠. 어느덧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빵나무 묘목 채취라는 항해의 1차 목적이 달성되어 섬을 떠날 날이 다가오자 선원들은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블라이 선장은 선원들이 타히티의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생활에 과도하게 몰입하지 않도록 엄격한 통제를 시도했지만 그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선원들의 반감을 사서 결국 반란의 심리적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블라이를 돕는 부관, 액팅 레프테넌트였던 플래처 크리스천은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엘리트 해군이었지만 그 역시 타히티의 매력에 푹 빠져서 결국 반란을 시도하게 되죠. 그 다음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